안녕하세요. G캠프의 문과생 토인입니다. STM32F411 기초 베어메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블링키 편입니다. 이 과정의 주요한 목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용의 펌웨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보드들에는 할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펑션도 제공되지 않고 그냥 매뉴얼들만 잔뜩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펌웨어를 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전에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매뉴얼을 보고 펌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고요. 그래서 매뉴얼들을 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해나가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매뉴얼, 참고서, 데이터 시트 이와 같은 것들에 되게 친숙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운 좋게도 개발사에서 개발 툴과 함수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용자 매뉴얼, 참고서 그리고 데이터 시트를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가이드와 데이터 시트 그리고 참고서 이런 것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베어메탈, 속칭 날것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날 코딩 또는 날 작업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카일이나 IAR 같은 툴에서는 이러한 사용자 매뉴얼, 데이터 시트, 레퍼런스 매뉴얼, 참고서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정리되어 있지만 저희가 사용할 것은 큐브 아이디라고 하는 툴을 사용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각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우선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코텍스 M4로 M4에 해당되는 1번 사용자 가이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텍스 M0 유형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선택했다면 코텍스 M0용 일반 사용자 가이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야 됩니다. 일반 사용자 가이드 이외에도 STM32F4의 참고서나 데이터 시트 같은 것들을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로 개발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는 QMX와 이런 할과 같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쉬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섞어서 활용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운영해서 나중에 쉽게 하다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부딪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게 우리 과정들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는 STM32 뉴클레어 64 보드인 STM 뉴클레어 F411 보드입니다. 지금 이 뉴클레어 보드인데요. 뉴클레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것의 이름이 아니라요. 개발 보드의 이름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개발 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가이드를 내려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LED 깜빡이기잖아요. 그러면 LED 깜빡이기를 위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핀에서 어떤 식으로 뽑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려면 우선 사용자 가이드를 내려받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MCU에 익숙해지려고 하면 데이터 시트하고 참고서인 레퍼런스 매뉴얼을 자주 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뭐죠? 네,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M32 F411 뉴클레오 유저 매뉴얼 이래도 되는데 유저 매뉴얼 하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저 가이드 이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STM32 뉴클레오 64 보드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411만 다루는 게 아니라 STM32 뉴클레어 보드 이렇게 나오죠. 요 안에 다루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다룰 103도 있고요. 그 다음에 411도 있습니다. 이것이 뉴클레어 보드고요. 이 보드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아닌 개발 보드, 즉 디벨롭먼트 보드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컨트롤러 이렇게 붙은 걸 갖다가 핀으로 뽑아냈죠. 그래서 핀 아웃이라고 그러고요. 핀 아웃을 이렇게 핀으로 다 뽑아냈기 때문에 핀 뽑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용자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서를 내려받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는 게 뭔가요? LED 깜빡이죠. 그러면 LED 깜빡이려 그러면 LED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용자 가이드를 보기 전에 먼저 다른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학습은 단어 또는 용어의 정확한 이해, 즉 comprehensive input, 즉 정확한 것을 투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어 공부할 때도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유튜브 사이트를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영어 공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보드를 공부할 때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어하고 용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의 시작은 레지스터였습니다. 그럼 레지스터가 뭐예요? 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등록부, 레지스터, 전매 특허 등록부, 페이턴트 레지스터, 페이턴트 롤, 또는 전매 특허 등록부, 페이턴트 레지스터, 국제 등록부, 인터내셔널 레지스터, 다단계 판매원 등록부, 레지스터 오브 멀티레벨 세일즈맨, 멀티레벨 세일즈맨 레지스터. 보시다시피 그냥 등록하는 거예요. 어디엔가 이렇게 등록해 놓는 겁니다. 등록해 놓은 걸 갖다가 나중에 이렇게 읽게 되죠. 근데 이렇게 등록하는 것만 레지스터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런 등록하는 기계도 레지스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시 레지스터, 그 다음에 펀치카드 이렇게 붙여넣었던 이런 과정들도 레지스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등록기계, 등록부 정도만 레지스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기전자 부분에 있어서의 레지스터는 사실 살생부 또는 생살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 죽인다, 생, 살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도축하고 뭐 이거는 그냥 살려두지 뭐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옛날의 레지스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그때 단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생각으로 옛날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Teachers Daily Register for the Term Commencing. 그러니까 term commencing이라고 하면 학기가 시작됐을 때 매일매일의 등록부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썼는가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학생들 이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고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고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고 이렇게 표시하셨던 것 같고요. 호텔 레지스터는 이렇게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레지스터는 뭐냐면요. 레지스터가 등록부잖아요. 그러면 등록부에다가 등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계에다가 등록한다. 근데 뭐를 등록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온 또는 오프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온 시킨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오프 시킨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 오프밖에 없다. 근데 32비트 레지스터다. 그러면 요게 하나가 비트라고 치면 32개의 온 오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옛날에 뭐 작업들은 다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온 오프를 갖다 등록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F411의 레지스터 하나의 예시예요. 이런 것들이 뭐 수도 없이 적혀져 있어요. 한 800에서 900페이지에 각각의 뭐 다 레지스터로 다 구분이 돼 있고요. 그 레지스터를 각각 키고 끄고 키고 끄고 끄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끄면은 이게 뭘 끈 거냐면 GPIO A를 enable 살렸다. 즉 enable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라고 했으니까 on이니까 클럭을 enable 시켰다 라고 하는 거고요. GPIO B를 갖다가 내려줬잖아요. 그러면 0이잖아요. 그러면 IO 포트 B 클럭은 disable 되었다. 그 다음에 GPIO C enable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살렸죠. 그러니까 1 IO 포트 C 클럭은 enable 되었다. 그리고 GPIO D는 죽였죠. 그러니까 IO 포트 D의 클럭은 disable 되었다. 이거요. 하나하나마다 있는 거마다 다 설명돼 있어요. 22번 가면 있고 21번 있고 리서브드는 나중에 쓰려고 그냥 놔둔 거예요. 요거는 남겨둠. 네, 그런 뜻입니다. 사용자 매뉴얼, 데이터 시트, 레퍼런스 매뉴얼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사실 LED를 깜빡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였을 때 이 MCU를 개발한 사람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고 개발자도 그렇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결국은 개발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 거란 말이죠. 제품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상에서 사례를 찾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일상에서 찾아보자고요. 사실 지금 이거는 LNG입니다. LNG 유정이죠. LNG 유정에서 노선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탱크 저장하는 곳이 이렇게 생깁니다. 저장했던 것을 갖다가 이동형 탱크에다 실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어느 나라인가에는 도착을 하겠죠. 도착을 하면은 항구를 만나게 됩니다. 항구를 만나 가지고 그걸 일단 저장소에다 내린 다음에 노선도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물을 데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공장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LED를 깜빡이려고 하면 일단은 포트를 쓸 수 있게 개방시켜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도착하게 되면 항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포트라고 하는 게 A도 있고 포트 B도 있고 포트 C도 있고 포트 D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쓸 포트가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쓰는 버스가 굉장히 빠른 데도 있을 거예요. 고속도로가 굉장히 빠른 데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느린 데도 있고, 8차선인 데도 있고 4차선인 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갈 곳이 어떤 곳을 거쳐서 갈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을 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는 게 입력인지 아니면 출력인지 이거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게 출력이다 라고 하면 출력 쪽으로 정해주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자, 사용자 매뉴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요구사항 한번 볼까요? 윈도우즈를 쓸 수도 있고 리눅스를 쓸 수도 있고 맥OS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USB Type A to 미니 B 케이블도 쓸 수 있고요. 디벨롭먼트 툴체인, 그러니까 도구 모음이죠. 그래서 개발 도구 모음들은 IAR 같은 개발 도구 모음을 쓸 수도 있고, 케일 같은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 GCC도 쓸 수 있고, ARM 엠베드 온라인도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Getting Started,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면, 뉴클레어 보드를 데모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한번 데모 해봐 라고 하는
처음에는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힘드니까 우리는 모든 거를 일단 지나가서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LED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각각의 보드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보드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찾는 보드는 뉴클레어 F411RE입니다. 여기 보시면 401RE로 잘못 찾으실 수도 있겠죠? 뉴클레어 보드는요, 아두이노의 번호 매기기도 지원합니다. D13, D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PA5도 여기에 있습니다. PA5는 D13, 아두이노 이름으로는 D13입니다. 컴파일러는 단지 포트, 즉 들어가야 하는 항구와 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포트 A, 핀 1, 포트 B, 핀 2, 포트 A, 핀 5, 포트 A, 핀 6, 포트 A, 핀 7, 포트 B, 핀 6, 포트 C, 핀 7. 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번역한 거예요. PA5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쪽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 준 겁니다. 실제로 베어메탈, 즉 날코딩 할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건데, 사용자들이 쉽게 쓰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게, 아두이노 사용자들도 해서 쉽게 하십시오 라고 번역해 놓은 게 D13이고요. 내부적으로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용된 뉴클레오 보드의 D13은 STM32에서의 핀 이름은 PA5입니다. PA5하고 D13은 CN5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CN5는 도대체 뭐예요? 커넥터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C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CN7, CN6, CN5, 그 다음에 CN10, D13, PA5에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 이 부분이 아두이노 이름 방식이고요. 여기가 컴파일러가 이해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쓸 게 D13이다 라고 하면은요, 아두이노가 익숙하시다 그러시면 D13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D13이다 라고 하시면은 실제 코드에서는 PA5라고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있는지 쉽게 알기 위한 거, 이거는 컴파일러가 알기 쉽게 위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LED가 뉴클레오 보드에 판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잖아요. 그걸 보려 그러면 스키매틱을 봐야 됩니다. 즉 회로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로도를 따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편의상 제가 받았던 9버전으로 다운 받았거든요. 그럼 9버전에서 다운 받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옛날 버전이거든요. 옛날 버전에는 이렇게 회로도가 있었어요. 그냥 제가 편해서 옛날 버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옛날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키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보고 싶은 거는요, LED가 뉴클레어 보드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잖아요. 이 스키매틱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장 LED가 있고요. 내장 LED가 아두이노 이름으로 D13에 있고요. D13이 결국 PA5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포트 A에 5번째를 연결하면 된다 입니다. 네, 우리는 LED2를 깜빡이려면 D13인 PA5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D13, PA5는
CM5에 있고요. 이것을 살펴봤고요. 이런 보드들을 핀아웃 보드라고 그러는데, 핀을 뽑아놨다. 어디에서? MCU에서 뽑아놨다. 라는 의미로 핀아웃 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LED를 깜빡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GPIO A PA5에서 한다 라는 것은 일단은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그러면 어떤 버스를 타는지, 어떤 버스 노선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걸 알기 위해서 데이터 시트를 엽니다. 자, 데이터 시트를 열었습니다. STM32F411의 데이터 시트입니다. 차별적인 요소들을 피처라고 하는데요. 그런 차별적인 요소들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코어는 ARM 32비트 코텍스 M4를 사용하고, 메모리는 512KB 플래시 메모리를 쓰고 128KB SRAM을 씁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는, 그럼 GPIO A는 도대체 어떤 버스를 쓰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블록 다이어그램, 블록이 네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모를 활용한 그런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블록 다이어그램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출력해 가지고 벽에다 붙여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TM32 F411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조금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GPIO 포트 A가 있고요. GPIO 포트 B, GPIO 포트 C, GPIO 포트 B. 수많은 GPIO들의 주변 장치, 페리페럴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타이머가 있고요. UART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버스를 쓰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파악하게 됩니다. 최근에 회로는 굉장히 좋아져서 GPIO를 키기 위해서 전체의 버스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필요로 하는 곳에 딱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 부분만 열어주면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GPIO A를 살펴보겠습니다. GPIO 포트 A는요, 요거랑 붙어 있어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AHB1 100MHz입니다. 네, 요거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AHB라고 하는 거는 Advanced High Performance Bus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고성능 버스 노선을 의미합니다. 와, 굉장히 이름이 거창하네요. AHB인데 그 중에 1번입니다. AHB1. 따라서 GPIO-A에 대한 클럭 접근권을 활성화하려면 AHB 버스로 이동한 다음 포트 A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USART2를 사용한다든지 RSQLC1을 사용한다든지 이러려고 하면은요, APB1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뒤에 가시면 APB1과 관련된 그러한 등록부가 있고요. 거기에서 그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GPIO 포트 A를 쓰려고 그러면 AHB1이라고 하는 등록부에 가셔서 GPIO A에 해당하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요거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찾아볼 게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참고서 레퍼런스 매뉴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서 레퍼런스 매뉴얼을 열었습니다. F411의 레퍼런스 매뉴얼입니다. 이거는 약 한 800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목차를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사용된 클락 게이팅 메커니즘으로 이고요. 클럭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리셋 앤드 클락 컨트롤이라고 하는
RCC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요, ENR, Enable 레지스터입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켜 줘야 되는 건데요. AHB1이었죠. 그래서 AHB1을 Enable 시켜야 되기 때문에 1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17페이지로 넘어오면 RCC AHB1 페리퍼럴 주변 장치의 클럭 박자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등록부입니다. 등록부가 총 32개가 이렇게 있죠. 32비트니까 32개가 있고요. 나중 사용을 위해서 남겨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GPIO-A를 활성화시키고 GPIO-B를 활성화시키고 GPIO-C를 활성화시키고 GPIO-D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PIO-A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자, 근데요, 처음에 리셋 밸류는요, 뺐다가 다시 꽂으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때 나왔을 때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박아놨다? 알박이를 이 이름으로 알박이를 해놓은 겁니다. 이 00000을. 그런데 이게 X가 붙었잖아요. B가 붙으면 이진수 바이너리고요. X가 붙으면 헥스니까 16진수입니다. 16진수는 이진수 4개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4, 8이 32. 그래서 0번부터 31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전체가 다 0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GPIO-A도 0이고 GPIO Enabled도 0이고 GPIO-C도 0입니다. 그리고 GPIO-D도 0입니다. 근데 그 문서를 살펴보면 비트 0에서 IO 포트 A, GPIO-A의 클락을 Enable 시키려고 그러면 이 숫자는 1이어야 합니다. 근데 다른 숫자들을 안 건드리려고 하면은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요 연산자를 써야 됩니다. 5R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그러면 0 또는 0이면 둘 다 틀렸잖아요. 그럼 0인 거예요. 0하고 0이면 0입니다. 0, 0, 0입니다. 0하고 1이에요. A 또는 B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실패했어요. 근데 또 다른 애가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성공하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른 것들을 안 건드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에 프로그래밍 할 때 요거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이 비트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이름으로 Least Significant Bit라고 합니다. LST Least Significant Bit. 혹시 나중에 보실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이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내보내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이제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레퍼런스 매뉴얼로 돌아갑니다. 자, 참고서의 8번째가 일반 IO예요. 일반 IO. 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입출력문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일반 IO의 그 처음을 살펴보면은요, 입출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 레지스터를 건드려 줘야 됩니다. 우리는 방향을 설정하는 디렉션 레지스터도 설정을 해야 되고요. GPIO X의 모드 레지스터, GPIO X의 IDR, GPIO X의 ODR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사실 이런 이름이 늘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F411하고 나중에 살펴볼 F103하고에서조차도 그 내용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이름하고 그 안에 레지스터 등록부에 들어가서 있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있고요. 어떤 거는 하이하고 로우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GPIO
introduction 혹은 요런 이름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이름이더라도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곳에 가셔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GPIO-X 모드 레지스터, 이거는 모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고요. 그 정하는 내용들은 그것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밖으로 내보내는 거냐 라고 해서 인풋, 아웃풋에 대한 그러한 모드를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풋 데이터 레지스터고 이거는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예요. 그러면 인풋을 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아웃풋을 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하는 거고 요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디렉션, 방향, 요거는 데이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서에 GPIO 포트 모드 레지스터 GPIO-X의 모드 R 이렇게 표시된 곳으로 오게 되면은요, 관련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좀 큰 화면으로 볼게요. 그렇게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보시면은 디렉션 모드를 정하는 겁니다. 즉 방향 설정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너럴 퍼포스 아웃풋 모드, LED를 출력시킬 거잖아요. LED를 깜빡이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모드예요. 그래서 이 출력 모드 02를 설정해 줄 건데요. 어디다 할 거냐? GPIO A5였잖아요. 그러니까 A5였으니까 그쪽으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복귀 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요, A8000000, 그러니까 원 상태에서 다시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을 경우에 이걸로 그냥 쫙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부가 있는데 그 등록부엔 처음에는 A8000000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볼까요? A8000000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값은 A1010입니다. 1010 8로 해볼게요. 8로 하면 1 빵빵빵 이렇게 돼 있으니까 A8이라고 하는 거는 1010 1 빵빵빵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0은요 다 0이에요. 그래서 16진수 A는 1010이고요. 16진수 8은 1000. 16진수 0은 빵빵빵빵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고쳐야 되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모드 레지스터 5번. 그러면 5의 값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0, 1 제너럴 퍼포스 아웃풋 모드로 해줘야 되니까 5번을 0, 1로 바꿔주니까 0, 1, 0, 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보실까요? 1, 0, 0 해놓으니까 0, 1, 0, 0이 됐고요. 0, 1, 0, 0은 16진수 값으로 4입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4입니다. 4예요. 그런데 기존 값이 얼마였어요? 0000인데 0100으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여기만 건드려주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건드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나중에 요 기호로 사용해서 요 부분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바꿔주는 거예요. 딴 데 거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셋 밸류를 다른 것들은 다 지켜주고 요 부분을 가급적이면 바꾼다. 다른 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여기만 바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따 코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정해야 될 등록부는 GPIO 포트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입니다.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 ODR, 아웃풋 데이터를 어디를 통해서 내보낼 거냐 라고 하는 건데요. GPIO A의 5였으니까 핀 5가 되겠죠.
예, 그래서 ODR5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 화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되돌리는 값이 다 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다 0입니다. 0으로 돼 있고요. 근데 요것을 돌리려고 하면 1로 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어디냐면 ODR 5번이죠. 5번. 그래서 5번을 해주면 요 연산자를 써가지고 0010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머릿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살펴볼까요? 머릿말은 include 문을 사용해 가지고 stm32f4xx.h 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넣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int main void를 써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단 없는 주문, 메인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while 1을 쓰고, 자, 이렇게 해서 while문까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설정들을 이제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포트 A가 AHB1을 거친다라고 했었죠. 그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적어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림대로입니다. 이렇게 적어줌으로써 A 또는 B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것들을 닫히지 않게 하고 지금 새롭게 하는 그런 것들만 바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1이 들어가면 1이 적용될 수 있는 OR 이거를 사용해서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듯이 다른 데 것들은 하나도 손을 안 보고 요 부분만 0에서 1로 바꾼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지운다는 뜻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걸 지운다는 뜻은 요 끝에 요것만 1로 주고요. 나머지는 다 0이라는 거예요. 그럼 0000000 0000000 그러면 초기에 설정해 놨던 이러한 되돌림 값은 아무 필요가 없네. 물론 여기는 0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어떤 값이 설정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값도 다 0이 돼 버리네요. 그렇게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은 아니기 때문에 끝에 이렇게 OR을 써가지고 이 부분만 바꿔주게 됩니다. 자, 요걸 통해서 GPIO A에 클럭을 했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드 레지스터를 바꿔줬었잖아요. GPIO 포트 모드 레지스터를 바꿔줬는데요. GPIO 모드 레지스터를 보시면 A8000000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0이면 0000이었잖아요. 그래서 0000이었는데 요거를 01로 해가지고 모드 레지스터의 5번을 01로 해서 제너럴 퍼포스 아웃풋 모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출력 모드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이때도 OR을 쓰는 거죠. 0 또는 1이면 1이 되고 0 또는 0이 되면 0이 되고 0 또는 0이 되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 고쳐주면 되기 때문에 앞에 요 연산자 붙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GPIO의 모드 레지스터 부분을 OR을 사용해 가지고 0x400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사실 0x400이라고 그런 거는 400이에요. 요 400을 보여준 거고 400이라는 건 그 앞에 값들은 전혀 뭐 다른 것들하고 다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요 계산은 여기서만 이루어지니까요. 여기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400이라서 그 앞에 거는 변화 없고 요 부분만 바꿔줬다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400은 사실은 셋, 넷, 다섯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0하고 0을 했을 때 0이 되고 0하고 0이 됐을 때 0이 되고 0하고 0이 됐을 때 0이 되고 0하고 0이 됐을 때 0이 되고 이거 똑같죠? 똑같죠? 0하고 0이었을 때 0이 되고 0하고 0이었을 때 0이 되고 0하고 0이었을 때 0이 되고 1하고 0이었을 때 1이 되고 0하고 0이었을 때 0이 되고 1하고 0이었을 때 1이 되고 0하고 0이었을 때 0이 되고 1하고 0이었을 때 1이 되고 요 앞에 부분은 이렇게 00000 이렇게 5개 붙여줘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적어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입니다.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는 되돌림 값이 처음에 다 0000으로 돼 있었죠. 00000. 근데 요 부분만 1로 바꿔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0000으로 돼 있던 걸 갖다가 0010으로 바꿔 줘야 되는 거라서 0010이 나오려고 그러면 여기에 OR을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PIO 구조체에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사용해서 ODR에 접근을 하고 그래서 0x 20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값이 2잖아요. 2이고 여기는 0입니다. 보세요. 1, 0 이렇게 되면 나머지 값도 8진수, 10진수, 16진수 모두 2가 되죠. 이 값은 2, 0000은 0이니까 20. 그래서 0x 20. 다만 OR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다 OR로 줘봐야 다 0이 되기 때문에 요 값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 사이에는 구조체를 쓸 때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구조체라는 말보다는 구조물이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해요. 왜 구조물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냐면 구조물 내에 어떤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체라고 하면은 좀 더 거부감이 있고 구조물 내에 뭔가를 넣어둔다라고 하면 각각의 방이 있잖아요. 구조체 방에 ODR이라고 하는 방에다가 20을 넣어준다. 구조물 안에 모더라고 하는 방 안에 16진수 400을 넣어준다. 그리고 GPIO 구조물 안에 ODR이라고 하는 방에다가 16진수 20을 넣어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제가 쓰는 숫자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타이머 부분에 가면은 타이머를 구성하고 인터럽트, 간섭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사용해서 LED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를 만듭니다. void delay 밀리세컨드 인티저로 딜레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함수를 사용합니다. 인티저를 쓰고 딜레이 문을 구성해 가지고 for loop를 사용해서 이 전체 문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카피를 해서 요 위에 자, 이런 함수가 있을 거다 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딜레이 문을 주고 GPIOA를 해서 뭔가를 주고 그 다음에 딜레이 문을 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시키면 잘 끝났고요. 보시면 깜빡 거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